네, 반갑습니다. 더 바른 TV의 창쌤입니다. 여러분들의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는 더 바른 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택에 있는 이제 쌍용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쌍용 자동차 이전합니까? 어디로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전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군대 동기생이 쌍용자동차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동기생도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뭐 서평택 쪽에 자동차 클러스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예측은 해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용은 기사 내용과 그 다음에 평택시장이 발표한 내용 이런 것을 토대로 봤을 때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한번 예측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정은 아니고 가정이고 예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쌍용 자동차가 여기 이제 있고요. 이제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거죠. 뭐 지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출퇴근이 용이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동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로 상당히 용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쌍용 자동차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삼성전자, 삼성반도체가 이제 평택에 있는데 삼성반도체 반도체의 수도가 평택이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뺏긴 거죠. 어디로 가느냐? 이제 용인으로 이제 뺏긴 것 같습니다. 삼성반도체가 평택에 있으면서 이 평택이 반도체의 반도체의 수도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의 수도는 이제 평택이 아니고 이제 용인의 남사읍과 이동읍 이곳으로 이제 이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공장도 지금 공사하는 부분도 지금 멈춰 있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 평택 건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평택에 있는 반도체, 이 삼성 반도체가 여기 이제 아직 5, 6호가 남아 있고요. 공장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게 반도체가 이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전도 있지만은 이제 또 신설 반도체가 이제 들어가죠. 어디로 가냐면 이 남사읍 쪽으로 갑니다. 자, 이 전체적인 면적이 이 국가산업단지 면적인데 이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부장이 다 같이 이제 이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럼 반도체 시장이 하나에 들어감으로써 그 주변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일단 도로가 신설돼야 되거든요. 그 도로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 반도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원산면에 SK 하이닉스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용인의 국가 산단과 그다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이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시장은 평택에서 용인으로 반도체 수도가 용인으로 이제 바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삼성 반도체가 이제 이곳에 남사읍에 이제 들어가는데 남사읍에 들어가면서 이 일대의 도로 교통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벌써 이 도로는 예전에 확정돼서 지금 토지 이용객 확인의 지적도를 보시면은 동탄에서 연결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도로가 지금 신설 도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도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창리 저수지로 연결돼서 국가 산단으로 이렇게 연결될 이 도로가 지금 확정돼서 토지 이용객 확인원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는 이제 지인이 여기에 이제 토지가 있는데 요거 권리 분석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하다가 요거 확인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도로가 있습니다. 동탄에서 연결돼 가지고 이 45분 국도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가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동탄에서 연결되는 이 도로가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동탄에서 이 45분 국도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 반도체가 앞으로 이쪽에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도로가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동탄에서 국가 산단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는 두 개가 쫙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이 도로도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 빨간 선이 도로가 있는데 국가 산단과 그 다음에 동탄을 연결하는 이 도로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여기 한숲 아파트, 여기 이제
한수 아파트가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발표되기 전까지 한 2억 5천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국가산단 발표되고 그 다다음 날 5억 원대까지 뛰었습니다. 네, 2배 이상 가격이 뛴 거죠. 그래서 이 한숲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 삼성 반도체로 인해서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 주민들이. 이 지역의 원주민들께서 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사읍과 이동읍 같은 경우는 용인에서 뚝 떨어져 있는 맨 끝자락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 원산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SK하이닉스와 그 다음에 삼성반도체로 인해서 용인에서 소외되어 있던 이 남사읍, 이동읍, 원산면 이 일대가 앞으로 크게 발전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도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또 이제 많은 이제 신도심이 또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죠. 기업이 움직임으로써 그 주변은 동반 상승되고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전을 하면서 이 남사읍과 이동읍, 원산면 이 일대가 개발이 되듯이 이 쌍용 자동차가 이전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그 이전되는 지역은 또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쌍용 자동차가 앞으로 어디로 이전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촉각을 지금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이 쌍용 자동차를 다른 지역으로 지자체로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은 쌍용 자동차를 다시 평택 어느 곳에 위치를 시켜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곳이 쌍용 자동차입니다. 쌍용 자동차 부지가 이렇게 있고, 제 동기생도 여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 이전되고, 이곳을 이제 택지로 개발할 예정이라는 거죠. 평택시에서도 이곳을 택지로 개발하면 더 좋은 곳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여기를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쌍용 자동차가 이전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주민들은 또 반겨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쌍용 자동차 인근에 바로 뭐가 있냐면은 지제 역사가 있어요. 앞으로 이 일대도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 건데, 그래서 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역세권에 쌍용 자동차가 있는 겁니다. 삼성 반도체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용이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이제 고급 인력들이 이탈하지 않고 쌍용 자동차와 삼성전자에 입사하고 다니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위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곳을 이제 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나와 있던 내용은 맨 처음에는 이 자동차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이 서평택 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국가산단 아닙니까? 여기가 포승 국가산단. 여기가 바로 자동차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 위치가 되겠죠. 국가산업단지고 자동차 클러스터. 이곳이 30만 평이 넘거든요. 평택에 있는 쌍용 자동차가 이전을 한다 그러면은 최소 부지 30만 평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자동차 클러스터 들어가는 이곳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디를 예측을 해보냐면은 이 현덕지구입니다. 이 현덕지구는 70만 평 규모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전에 뭐 중국성이라든지 경기도에서 다 진행하다가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곳이 확정이 안 됐는데 평택시장께서 21년 겨울에 앞으로 현덕지구는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2021년 언젠가요? 7월 9일 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이전 및 개발 사업 업무 협약식이 있었거든요. 21년 7월 9일 날. 그거 발표된 이후에 겨울에 이 현덕지구를 평택시에서 자체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평택시장께서. 그렇다면은 왜 그 시점에 맞춰서 이 현덕지구를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느냐. 거기에 이제 의문점이 하나가 있는 거죠. 예상으로는 이 자동차 클러스터, 여기에 이제 30만 평이 넘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현덕지구 70만 평에 여기에 또 쌍용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동차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용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곳은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용수가 풍부합니다. 제 예측으로는
이 자동차 클러스터와 그 다음에 이 현덕지구 쪽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쌍용 자동차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평택항 쪽으로 가게 되면 도심에서 제일 그쪽에 끝자락에 있는 거거든요.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서평택 같은 경우는 개발 사항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과연 평택의 전체적인 면적의 제일 끝자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끝자락이 앞으로 동평택처럼 개발될 수 있는 곳이 이 서평택이거든요. 그래서 21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장기 프로젝트 도시기본계획에 보시면 이 서평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매 5개년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평택 쪽이 끝자락이고 폭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평택의 주축이 되는 곳이 이 서평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평택의 주체가 동평택에서 서평택으로 넘어오는 이런 현상을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국도가 있습니다. 동평택에서 서평택으로 넘어오려면은 도로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노란 선이 바로 뭐냐면 38번 국도예요. 이렇게 안중을 경유해서 포승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은 여기 삽교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38번 국도, 유일한 국도죠. 동평택에서 서평택으로 넘어오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38번 국도뿐만 밖에 없었는데 또 어떤 도로가 신설됐냐 하면요. 바로 이 도로입니다. 이 고덕 국제화 도시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2와 3개 간 고속도로거든요.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어디로 연결되느냐? 여기가 이제 청북도시거든요. 청북도시를 경유해가지고 지금 이 구간을 공사가 거의 끝나갔습니다. 이게 25년도에 이제 개통 예정인데 이렇게 해서 어디로 연결되느냐? 포승국가산업단지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동평택에서 서평택으로 연결되는 이 38번 국도가 유일한 국도였었지만 고덕국제화 도시에서 연결돼서 2와 3개가 고속도로가 이 포승국가산업단지가 연결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두 개의 도로가 서평택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슨 도로가 있냐면요. 바로 이 도로입니다. 여기는 이제 팽성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 현덕지구까지 연결되는 여기까지 지금 도로가 붙었습니다. 이 도로가 붙어서 세 개의 도로가 고덕에서 2와 3개 간, 그 다음에 평택에서 서평택까지 연결되는 38번 국도, 그리고 팽성에서 연결되는 이 현덕지구가 연결되는 이 도로가 이미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동에서 서로 넘어오는 도로가 한 곳에서 세 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서평택 진입이 상당히 용이하다. 그렇다면은 왜 이 도로를 신설도로로 내느냐? 그건 뻔한 거죠. 서평택의 개발 계획이 많이 지금 가지고 있고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인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인구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수송, 화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들어오고 화물과 자동차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도로가 확장되거나 신설되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로 부분이 세 개가 서평택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서부 내륙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익산까지 연결되는 서부 내륙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어디서부터 연결이 되냐면요. 바로 여기서부터 연결이 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연결이 가가지고 이 익산까지 연결되는 이게 서부 내륙고속도로입니다. 이것을 제2 서해안 고속도로라고도 명칭을 합니다. 이 제2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전라도 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도로도 새롭게 신설된다 그러면은 이 수도권으로 진입이 상당히 또 용이하다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서부 내륙고속도로에서 도로가 하나 연결이 됩니다. 그 도로가 어디냐면 바로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지금 공사를 해서 여기가 서부도 삼거리거든요. 여기가 서부도 삼거리가 있는데 이 도로가 여기 IC에서 이렇게 쭉 들어와 가지고 여기까지 연결이 지금 붙었습니다. 그래서 서부도 3거리에서 서부도 4거리로 이제 바뀐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전체적인 이 서평택 쪽에 교통의 요충지가 어디로 바뀌느냐면은 이 서평택에 있는 서부도 4거리가 교통의 요충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도로가 이렇게 연결돼서 서부도 3거리에서 4거리로 바뀌고 이렇게 해안도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신평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진에서 연결되는 이 도로가 연결 들어와 가지고 이 서평택항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빠져나가는 이 도로가
교통의 요충지가 앞으로 여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동에서 서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이 도로 부분은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평택 쪽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또 이제 포승지구 62만 평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 이제 지금 건축 행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여기에 이제 임장 다녀온 부분을 영상을 올린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동양 최대의 물류센터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가로가 600m. 600m면요. 한강대교의 딱 반이에요. 이 넓은 면적에 동양 최대의 물류센터가 들어오고 또 동양 최대의 이케아 물류센터가 여기에 입점을 합니다. 이곳에 입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서평택 쪽은 물류센터가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의 활성화가 또 이루어질 겁니다. 이 62만 평 전체적인 면적의 호승 물류센터가 바로 이곳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참씩 공사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만호와 희곡지구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또 확정이 됐죠.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여기에 이제 토지가 있는 한 500여 평 토지가 있는데 중국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이걸 지금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팔지 말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으라고 연락이 오나 봅니다. 절대 파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또 어디냐 하면은 평택호 관광단지입니다. 이 평택호 관광단지는 지금 보상이 끝났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 건데요. 예, 전체적으로 이 면적에 관광단지로 개발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어떻게 오냐. 지금 버스밖에 없거든요. 승용차밖에. 안중까지 올 수 있는 게. 근데 앞으로 이제 전철 타고 온다는 거죠. 전철 타고 와서 이곳에 놀이기구라든지 패스센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놀이시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광객이 또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광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이 주변이 또 완전히 또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 국제여객 터미널이 여기에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죠, 한참. 예, 여기에 이제 크루즈가 들어오는 거죠. 요렇게 들어옵니다. 크루즈까지 들어오고 그런 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크루즈항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크루즈항이 아닙니다. 국제여객 터미널입니다. 정확한 명칭을 쓰십시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정합니다. 국제여객 터미널 내에 이제 크루즈까지 이제 같이 들어오는 이런 항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많은 관광객, 해외에서 크루즈 타고 여기 평택으로 온다 그러면은 이 크루즈 들어와서 이 주변으로 이제 관광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곳이 어디냐? 이 평택호 관광단지, 그 다음에 여기 1, 2종 항만 배후단지, 이 주변 쪽으로 또 관광 같은 부분을 또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만, 배후 1, 2단지가 이제 있습니다. 1, 2종 배후 단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신항만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바다를 매립한 겁니다. 바다를 매립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내륙이만, 이 육지였으면은 이제 국토부 예산인데, 이게 바다를 매립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해수부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매립을 해가지고 도심을 만듭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1, 2종 항만 배후 단지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여기 2종 항만 배후 단지를 뭐 축소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저도 영상을 올려서 강력하게 축소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시의회,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단체에서도 강력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다시 확정이 원안대로 이 2종 항만 배후 단지, 2종 항만 배후 단지는 다 상업지거든요. 이 상업지 부분을 원안대로 개발한다고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2종 항만 배후 단지로 되는데 여기도 제가 임장 다녀와서 찍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면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덕지구가 70만 평이거든요. 이 70만 평인데 여기 1, 2종 항만 배후 단지가 이 70만 평보다 면적이 더 넓어요. 이게 이렇게 개발하거든요. 이게 다 2종 항만 배후 단지입니다. 이게 다 상권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또 전철 역사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쌍용자동차가 여기에 폭 파묻혀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은 개발권을 가지고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항만 평택항이 개발되고 전철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평택에서 서평택 너무 멀지 않느냐? 이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평택의 중심이 또 서평택으로 또 이게 판도가 또 바뀔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평택의 가장 중심이 될 곳이 또 어디냐면은 이제 화양지구입니다. 이 인구도 없는 이 서평택에 21년부터 40년까지 계속적으로 개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이
이 서평택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화양지구입니다. 이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면적, 이 84만 평 안에, 84만 평이면 딱 여의도 면적이거든요. 이 84만 평 안에 약 5만 5천여 명 정도가 거주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쾌적한 도시로 만든다는 거죠. 이곳이 서구청이죠. 그리고 여기 광역급 도시에 들어오는 종합병원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거든요.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계약을 했죠. 왜 이 상권이 있는 이곳에 들어가지 않고 왜 힐스테이트를 했냐면은 이 38번 국도 메인 국도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에서 딱 보면 바다가 보이는 조망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했는데 38번 국도 메인 국도에 접해 있는 힐스테이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이제 화양지구 상권이 형성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구청 앞에 이렇게 이제 상권으로 이제 개발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화양지구만 들어오느냐? 역세권이 들어옵니다. 자, 이 안중 역사가 내년 24년 6월 말에 이제 개통을 맞이했습니다. 이건 정확한 이제 정보고요. 이제 철도공단에 있는 계신 분한테 이제 확인된 거고요. 이 안중 역사가 24년 6월에 이제 개통이 되면 3, 4, 5, 24년 3월, 4월, 5일, 5월날, 5월 이 3개월 동안 시범 운행을 하고 24년 6월 말에 이제 개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5년 착공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착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157만 평이 이제 개발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KTX까지 들어갑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제역, 쌍용 자동차가 있는 이 지제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쌍용 자동차가 있는데 역세권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쌍용 자동차가 이 자동차 클러스터와 그리고 현덕지구 둘 중에 한 곳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역세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을 끼고 있고 국가산단도 있고 크루즈항이 있고 구청이 있는 이곳에 또 쌍용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이곳은 시골이 아니라는 거죠. 평택의 또 서구 시대에 맞는 도심 속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곳에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은 요 빨간 선, 이 빨간 선은 평택역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요. 서해 복선열차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화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KTX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안중과 평택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요 화물이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여기에 이제 평택에 여기가 뭐냐면 이제 경찰서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연결돼서 앞으로 여기가 전철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서평택의 안중 역사, 평택항의 1, 2정 배후단지 이곳에 또 역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서평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택의 외딴 도시가 아니라 평택의 중심권으로 이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서평택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평택과 화성, 시흥을 제가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제가 시흥 신천동에서 제가 경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시흥과 화성, 평택을 계속 집중을 하는데 특히 이 당진 같은 경우 이 평택, 화성 이 주변에 아파트 공사하다가 부도난 것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그냥 다 했어요. 거의 다. 입찰 받아가지고 낙찰 받아서 그 일대에 저희들이 정말 큰 수익을 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래전부터 이 평택을 다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서평택은 정말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개발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서평택입니다. 물론 화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서평택을 저는 사랑합니다. 근데 이 서평택은 앞으로 평택의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동평택이 지금 더 크죠. 왜냐하면 화양지구 내에 구청이 들어오면서 서구시대가 열리는 거죠. 21년부터 24년도까지 서구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중심이 이 서평택이거든요. 거기에 서구청이 들어오면서 이 84만 평 대한민국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장 큰 도시개발 사업이 화양지구거든요. 거기에 구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도심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안중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이게 157만 평이고 그리고 KTX까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도심과 여기 성장관리 있죠. 그 다음에 이곳이 이제 화양지구 구청이 들어오면서 안중 역세권 개발되죠. 주변이 어마어마하게 개발되는 겁니다.
거기에 항구 쪽으로 어떻게 돼요? 신항만 공사하면서 1, 2종 배후단지 여기 진행이 되죠. 여기 중공업 지역이죠. 여기 국제여객 터미널 크루즈함도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에 국가산업단지죠. 여기 차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이게 수출입항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대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자동차 클러스터,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40층짜리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옵니다. 이게 엄청나게 개발될 것이에요. 지식산업센터 여기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도 규모가 40층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일대에 공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공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호 희곡지구, 자동차 클러스터, 여기 포승지구, 현덕지구, 관광단지, 1, 2종 배후단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은 이제 이 신영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신영리도 여기도 앞으로 개발될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부내륙부터 들어오는 이 도로가 여기 연결돼 있거든요. 3거리에서 4거리로 바뀌면서 이 주변이 완전히 교통의 중심으로 여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 신영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도심이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도심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여기가 도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토지 적성 평가를 했는데 가나 다라 마 중에서 라 등급을 획득했어요. 가장 좋은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곳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서평택은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개발권에 들어가 있고요. 내륙 쪽으로 해서 안중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이 들어오는 이 화양도시. 그래서 도심과 항만 쪽으로 다 개발되고, 도로가 동해서 서쪽으로 3개의 도로가 들어오는 곳으로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이 평택에서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세계적인 항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서평택. 이곳이 바로 서평택입니다. 평택시에서 쌍용자동차가 다른 지자체로 옮기는 것을 환영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쌍용자동차를 이 부지를 택지로 조성을 하고 그 어느 곳으로 이 서평택 쪽의 자동차 클러스터와 아니면은 이 현덕지구 쪽에 다시 공장을 진행을 시킨다 그러면은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돼요? 쌍용자동차에다가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법인세라든지 공장 부지 최소 30만 평 이상, 그거에 들어가는 그 주변의 인프라, 이런 부분을 또 협조해 주면서 진행한다 그러면은 쌍용자동차가 이 자동차 클러스터와 이 현덕지구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더 큰 혜택을 받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21년 7월 달에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이전 및 개발 사업 업무 협약시 끝나고 바로 그 해에 평택시장이 현덕지구는 평택시에서 자체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죠. 쌍용자동차가 입점할 수 있는 또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은 된 건 아니지만 이 쌍용자동차가 서평택으로 온다 그러면은 이 서평택의 도심은 완전히 이제 갖춰질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쌍용자동차 하나로 인해서 이 서평택이 또 개발권이 또 확 또 바뀔 수가 있죠. 예전에 뭐 기사에 여기에 이제 뭐 테슬라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이렇게 올렸지만은 테슬라가 여기 오지 않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서평택 쪽에 개발권을 본다 그러면 쌍용자동차가 이곳에 온다 그러면은 더 크게 발전될 것 같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